자, 어제 예고한 대로 좀 늦게 방송을 올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강하게 다이빙을 강화하면서 52,000달러 언저리에서 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단숨에 46,59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도 좀 많이 떨어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큰 폭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오늘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가 되는 것을 노리고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수작인가? 이번 비트코인의 큰 하락 때문에 롱을 치고 있었던 포지션 26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다라고 하죠. 롱을 치고 있던 사람들의 뚝배기가 이 벚꽃 흩날리듯이 깨져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는 처참한 장면이 연출된 가운데 이 레버리지 거래 때문에 더욱더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을 했고요. 비트코인 월렛인 치보가 앱스토어에서 금융앱 부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때 또 이 치보 같은 경우 잠깐 에러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떡락했을 때 엘살바도르는 국가 차원에서 15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고 하고요. 엘살바도르는 이렇게 해서 총 55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한 트윗을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IMF와 세계은행이 이번 비트코인 떡락 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응수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큰 하락으로부터 강하게 반등하자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세일이 아쉽게도 끝나가고 있다. IMF 트위터 계정에 감사한다. 덕분에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인쇄된 종이 쪼가리를 아낄 수 있었다라면서 이 법정 통화를 비하하고 IMF를 야리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IMF 너는 엿이나 처먹어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응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강단이 대단하죠. IMF 뚝배기를 깨버리려고 비트코인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한편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엘살바도르 내의 인사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 내의 비즈니스 리더 하비에르 시만이라는 사람은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는데 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적해온 변동성 위험이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말을 좀 또이또이하게 하라고 임마. 자, 아무튼 엘살바도르 내에서 부디 비트코인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 채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얌얌쩝쩝 맛있는 맥도날드 비트코인 내고 먹어보자.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낮고 수수료가 높으며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으로 이 커피 한 잔을 살 수 없다라고 많이 비판을 하는데 이것 봐라. 엘살바도르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살 수 있다. Perfecto. Ahí está. Listo. Ya aceleramos. 자, 굉장히 빠르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사업자들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벌써부터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 별명이 붙었는데 엘살바도르 딥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플랜 B는 본인이 전에 43,000달러를 언급했다시피 거기까지 한번 내려갔다 43,000달러라고 하면서 짧게 언급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예상대로 맞춰가지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1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이번 하락에 대해서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 우는 이야기하는데, 자, 주식 리스크 오프, 이 위험자산 회피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으며, 이는 결국 비트코인 대규모 청산으로 이어졌으나 현재 거래소들은 다시금 비트코인 매수 모드로 돌아왔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약세장과 유동성 붕괴 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이 무섭게 이 거래소로부터 7,339개의 비트코인이 매입이 돼가지고 거래소 밖을 빠져나갔다라고 하네요. 이번 하락을 틈타서 이 매수를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200일 EMA와 일본 기준 강력한 지선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고, 보시면은 쭉 내려갔다 할지라도 결국 50일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 위에서 일단 일봉이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이 볼륨이 몰려있는 구간, 이 거래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구간 아래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위까지 올라가야만 5만 달러 위까지 올라가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5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5만 달러대를 내주고 마는 것인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채널에서 하락했는데 단순히 기술적인 이 하락 예상 가격대에 최대로 떨어지는 것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42,800달러 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치가 아프네요. 자,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은 이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와리와 가리를 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단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와 동시에 볼륨은 떨어졌었으며 이 주봉 맥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스토치 RS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하방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좀 안타깝죠. 비트코인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웃으면서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지표가 이번 비트코인 하락 전에 하락을 예언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문 페이즈인데, 보름달이 뜰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 초승달이 뜰 때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초승달이 떴습니다. 그러더니 비트코인이 쫙 빠지고 있죠. 정말 좀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무시해서 무시하기가 힘든 이 문 페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부디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지는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마 의원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관련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신비트코인 성향의 암호화폐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파나마를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및 최첨단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불러와서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나마에서도 정말 정식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이 승인이 된다면 정말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이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국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수단이라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반대로 옆에 딱 붙어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화폐와 함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피해를 줄 뿐이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부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우크라이나가 크게 흥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SEC, 미국 SEC 정말 골 때리는 놈들입니다. 게리 겐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뻘짓거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 디파이를 조지기 위해서 유니스왑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서 그들은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코인베이스 랜드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면 코인베이스를 고소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SEC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로 랜드 프로그램이 출시될 경우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데, 자, 문제는 코인베이스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SEC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소송을 건다라고 하니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뻥치는 거죠. 이것들이 뭘 잘못 처먹었나? 정말 끊임없이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는 SEC.
제발 좀 지진이 나가지고 SEC 건물이 가라앉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좀 중요한 찌라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미국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파산 시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앵커리지와 계약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까지 암호화폐 업체와 함께 일을 한다? 미국의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적대시하는데 상업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자, 신용카드 회사 비자 같은 경우는 브라질 전통 은행 플랫폼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브라질 은행인 지로은행, 알테르뱅크, 리피오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암호화폐를 조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채택은 계속해서 착착 진행 중에 있죠.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이 자식들아.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기술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진화! 바로 라이트코인 기반의 분산형 토큰 생성 플랫폼인 옴니라이트가 출시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옴니라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이트코인에 의해 구축된 세컨드 레이어를 통해서 암호화폐나 NFT 발행,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그리고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가격은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라이트코인 아직 죽지 않았다. 굉장히 긍정적인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최근에 이 알론조 출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퍼드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셸리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악플러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알론조는 빵빵하게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첫 번째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이더리움이 35,000달러까지도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5만 달러에서 17만 5천 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만 6천 달러에서 최대 3만 5천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더리움 어서 비트코인의 뚝배기를 깨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러가지 개발을 둘러싼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리스크도 더 클 수 있다라고 경고를 좀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의 상승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이어서 crypto.com에서 USDC 거래 및 입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소 100달러 이상의 USDC를 거래한 500명을 추첨으로 뽑아서 40달러를 지급하고, USDC를 가장 많이 입금한 사람 상위 400명에게는 순위에 따라서 최대 1000달러까지 증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crypto.com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유명 NBA 선수 스티븐 커리가 FTX 거래소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거래소를 알리는데 열을 내고 있는 FTX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비타 500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